한국방송공사 KBS의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는데요. 자,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전기료에 통합된다는 것인데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TV네커입니다. 오늘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S의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에서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는데요.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그런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의 유지 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현희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었고요. 자, 또한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땡윤, 땡건이 방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김태규 직무대행이 지적한 대로 정부 시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고지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미 나온 바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KBS가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이 조항이 규제함으로써 방송 운영의 자유를 제한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정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 여론도 절대적이었는데 정부가 한전전기료와 통합징수해온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4월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서 참여자의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습니다. 자, 아마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KBS 수신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문이라는 그런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자, 과거 지상파 채널 서너 개밖에 없던 시절 도입돼 30년째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선 방송에 각종 OTT까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과 콘텐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TV 수상기 아예 자체가 없는 집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상파 공영방송인 MBC의 경우에는 수신료가 없지요.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전기료와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내지만 나중에 수신료 환불을 요청한 건수가 2016년 15,746건에서 2021년 45,26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대체 뭐냐는 것이고, 자, 이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민주당 기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정안을 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논의가 일자 당시 KBS는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걷어야 한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NHK는 징수원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수신료를 받아간다고 하고요. NHK뿐만 아니라 영국 BBC, 프랑스 FTV 등 각국이 수신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KBS는 도리어 수신료를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모렴치한 게 KBS는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입니다.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1,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2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KBS가 수신료를 받는 명분인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아니죠. 물론 정권이 바뀌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 여파는 정권이 바뀌고도 계속됐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가 한창이던 작년 4월 기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131명 중 80명이 야당 성향이었고 여당 성향은 11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전격 시행된 게 고작 5,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KBS가 지난 7월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으니까 반년도 채 안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걸 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민주당이 밀어붙여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해도 어느 국민이 이걸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국민 여론이 그만큼 높았던 배경에는 물론 방송 환경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공영방송 KBS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KBS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응원단이 되어 공공성 의무를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실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대통령 방미 기간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비율은 야당이 여당의 7배를 넘었고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조작 방송까지 한 게 바로 KBS였습니다. 이런 편파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도덕적 해이는 정말 심각한 자체였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KBS는 전체 인원 4,400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200여 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수신료 6,900억 중 1,500억 원 이상이 무보직 간부의 급여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직원 중 간부 비율도 절반을 넘습니다. 만약 이게 일반 기업이었으면 당장 망했을 것인데 국민들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걷어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KBS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수신료를 못 내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았던 것인데 이걸 다시 돌려놓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당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환한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